자,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7월 강의가 시작이 되고 오늘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7월 달을 맞는 기분은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반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아마 7월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마 쌤들한테 좀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커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테고요. 우선은 더위와 함께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짜증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특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그거일 겁니다. 앞에 한 게 없는데 벌써 반이 지났다 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가장 많이 드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7월, 8월이라고 하는 이 두 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선생님들 지금 11월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두 달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은 앞에 부분들 아니면 뒤에 차라리 11월, 10월 이때를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7, 8월이라고 하는 달은요. 내가 그 전에 앞에 공부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보통 수동적인 공부를 해요. 받아들이는 공부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 6달 동안은 거의.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포인트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들도 스스로 이제 답을 써야 된다라는데 한마디로 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해 목적으로 책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문제를 보고 적용하고 인출하는 요렇게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 두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력적으로 말고요. 머리 스트레스 받는 부분으로는 불안감 말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아마 이 7, 8월 자체가 최고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이 9월 달은 좀 편해하시고요. 하던 거 비슷하게 한 7, 8월 부분에 힘들어하시는 경향들이 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요 두 달을 잘 넘어가면 요 두 달을 잘 보냈기 때문에 9월이 편한 거지 그냥 9월이 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쌤들이 지금 앞에 공부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기는 한데 7, 8월이라고 하는 이 두 달 자체의 과정을 좀 잘 보내시고 특히나 날씨라고 하는 조건이 악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꼭 이기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컨트롤만 잘 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수월하게 9월 그 다음에 10월 자체를 맞이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마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3월부터에 시작을 하셨건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건 내가 앞에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달이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태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자, 쌤도 우리 시험 날짜가 뭐 초등, 중등 어쨌든 지금 11월 달 중순이나 말에 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험 치는 날 자체의 나의 실력을 100이라고 보면 50% 정도 오는 위치가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마디로 100이라고 하는 거, 시험 치는 날 나의 실력이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 달성하는 수준이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쌤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내가 3월 달부터 공부를 했으면 3월에서 11월 반 딱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언제? 딱 지금쯤. 요 정도 되면 50%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고요. 50% 되는 시점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9월은 넘어섭니다. 정확히 찝자면 10월 중순 근처일 겁니다.
그 정도 돼야지 내가 시험 날 발휘할 수 있는 거에 반 정도, 50% 정도를 도달을 하시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9월 말에 만약에 50%가 도달한다라고 할게요. 편하게. 근데 9월 말이라고 하면 아직 몇 달 남았어요. 3달 남은 시점이죠. 지금 내 실력은 몇 프로에 도달했을까요? 그러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직. 또 50%의 반이면 25%또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은 그것도 잘 안 될 때요. 왜냐하면 그냥 앞에 공부하기 싫은데도 뭐예요? 앉아서 그냥 책 읽고 온 게 그냥 다잖아요. 지금까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다, 풀 것이다. 뭔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 실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앞에 했었는데 왜 이러지? 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아는데 이거는 왜 이렇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요. 쌤들 여기 초등쌤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중등쌤들은 교육학 들으시면 블룸의 인지적 수준 이렇게 해서 지식 이해, 그 다음 적용, 분석 이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건 지식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강론 열심히 보고 책 열심히라고 보신 분은 이해라도 좀 되어져 있는데 그 이해가 아직 탄탄한 과정에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푼다라는 거 적용이에요. 지식 수준에서 이해도 안 됐는데 적용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메꿔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늦지 않았을까? 지금 해도 되려나? 이런 생각을 간이 가지시고 그 다음 특히 내가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아마 7월, 8월 과정을 갈 수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지나간 걸 우선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기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 초수생들이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초수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4학년 1학기 때 공부를 못했어요. 교생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뭐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4학년들은 가능해요. 재수생들은 그냥 아예 생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부분들 중간 기말고사침에서 외웠던 부분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4학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한 번은 보고 와보셨죠.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니까 우선은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지라고 하는 솔직히 선생님들 모든 방법을 잘 알고 다 알고 여기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 시작을 하는 부분은 맞아요. 답을 쓰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요. 근데 시작도 하지 않고 어떡하지? 그다음 배우지 않았는데 모르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하나씩 보면서 제가 7, 8월 강의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에 혹시나 7, 8월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랑 강의 스타일이 조금 바뀔 겁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나뉘거든요. 앞에 공부를 쭉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강론을 들었던 아니 혼자 공부를 하셨던 간에 어떤 식으로 하시던가 앞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특히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덜컥 직강을 신청하고 봤다.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편차가 가장 심하게 나는 달이
7월입니다, 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알아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극과 극이 공존을 하는 게 7월이라서 그래서 책 자체를 아예 재편을 하면서 이론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부분에 이론 부분에 먼저 설명이 들어가고요. 다만 이론서나 강론처럼 자세하게 설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출 문제를 본 상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압축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설명이 들어가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러한 설명으로 가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형태의 기출문제풀이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자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쌤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원래 강의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양일간 강의는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제가 7월 강의가 올라가는 순간 왜 금요일 날 해요? 라는 메일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요일 강의 자체를 근데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도가 토요일 하루만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시간은 금요일과 그 다음에 토요일 이틀 양일간 강의 시작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정규적으로 마치는 거는 5시이지만 진도 범위에 따라서 아마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5시까지 마치다가 진도에 따라 6시, 7시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강의 시작은 10시인데 문제는 저희 강의 스타일 자체가 첨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삭이라고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셔야 되거든요. 그 시험 치는 시간이 토요일 날 강의 시작 전 오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잠깐만요. 뒤에 첨삭 시간 그 2페이지 보시면 첨삭 시험 시간 있죠.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테스트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시험 참석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실 겁니다. 토요일 날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보통 한 9시 55분 근처에 끝낼 예정입니다. 강의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강의가 시작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어쨌든 강의 시작은 지금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당장이겠죠. 그때 8시 반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하는데 어쨌든 기본 시작 시간이 8시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교재는 제가 지금 교재가 나온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있죠. 이게 전 이렇게 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페이지가 좀 두꺼운 줄 알고 3권이었는데 3권으로 했는데 2권 해도 될 뻔했어. 어쨌든 지금 이 나온 책이 시리즈별로 해서 1권, 2권, 3권 순차적으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 그 책으로 지금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1주차에 우선은 통합교육 시각장애 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길어지면 거의 통합을 하고 마칠 가능성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길게 하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길게 할 건데 첫날이라도 일찍 맞춰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의 아마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부터 책 순서대로 그냥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를 제가 뭐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나눠놓기는 했는데 강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넣어둔 이유는 선생님들이 여기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스터디 방향, 스터디 계획과 강의 들으실 때 순서 자체가 전혀 상반되는 그 형태로 진행이 되면 지금 강의도 제가 첨삭을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복습을 해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복습을 해 오셔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스터디 부분 자체가 엉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서만 참고를 해 두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첨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삭이 시험 시간이 8시 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다음 주는 9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그 주차를 보세요. 1주차가 첨삭 1주차입니다. 첨삭 1주차가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1주차 시험 범위를 지금 테스트하게 되는데 1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하루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주 같은 경우 금토 수업하는 게 시험을 치는데 지금은 토요일 하루 강의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분량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1주차만 9시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2주차 7월 15일부터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테스트 자체가 8시 30분에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이 아마 선생님들 시험 치시면 1시간 반 분량을 칠 정도로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 나눠주고 하는 것 때문에 8시 20분 근처까지는 오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1주차 강의했던 거, 한마디로 앞주차 강의했던 부분을 그대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쌤들이 제가 항상 문제를 내면 쌤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내셨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일부러 집에서 출제를 안 하고요. 이 문제집만 딱 들고 다른 데를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이렇게 문제 내면 예쁠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강론서랑 다른 책을 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제가 언급한 내용, 그래서 책, 그 다음에 프린트,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가 말 부분, 말은 아마 내용이 아니라 방향일 겁니다. 그러한 걸 기점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내고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나도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범위를 좁혀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한 거라도 복습해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선생님들이 뭔가 내용이 정립되어져 있는 시점 자체가 아니고 그다음에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라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물론 앞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왜 날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표현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익숙하게 계속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너무 정말 체득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이 아니면 지금 인출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7, 8월 달 강의를 할 때 초점으로 두는 부분은 내용을 많이 알자가 아니고요. 기출에 나온 거라도 포인트에 맞춰서 정확히 알고 쓰자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출 문제 나온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어쨌든 진도 범위 자체이죠. 프린트를 그 전날 열심히 외워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제 1년 강의 중에 학원 등원 시간이 가장 빠른 게 7월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뭡니까? 본인의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날 아침에 와서 미친 듯이 외우십니다. 그래서 보통 7월 달이 학생들이 가장 일찍 와요. 7월 달만, 7, 8월만, 9월부터도 늦게 옵니다. 근데 어쨌든 했던 부분에 따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목적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출에 나온 거는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알아서 외우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뭡니까? 강제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부분을 외우셔야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외울 때 뒤에 가서 요령을 알려드리긴 할 텐데 문장을 무턱대고 외우시면 인출이 안 될 겁니다. 인출이 되는 방향에 맞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런 거니까 요걸 알아야 돼. 요걸 바탕으로 묻는 방향에 맞게 써야 될 때는 요 내용은 들어가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정말 기초 내용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선생님들도 지금 내가 답 쓰는 걸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7, 8월까지는 기출을 벗어나시면 안 될 겁니다. 아니면 기출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1월부터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익숙하게 봤던 범위 이상의 내용을 인출을 하려고 하시면 꼬일 겁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문장을 그대로 내용도 모르고 외우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인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 자체는 기입형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초등의 문제 형태다, 중등의 문제 형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 형태를 선택을 할 겁니다. 다만 기입형의 문제 개수가 많을 겁니다. 이게 우선은 답 쓰는 연습을 하기에는 기입형이 좋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답 쓰는 연습을 시킬 문제의 기입형 따로 있고요. 서술형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확히 외웠느냐 있죠. 그거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더 좋은 형태는 진위형이라고 있습니다. OX 문제. 그래서 틀렸다, 맞다. 틀린 거는 왜 틀렸다. 바르게 수정하시오까지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아야지 선생님들이 정확히 외워오시는데 서술형이랑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쌤들한테 내용 범위를 다 물으려고 하면 지금 내용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것도 묻고 이것도 묻고 이것도 묻고 그거를 기입형 서술형 나눠서 내니까 상대적으로 기입형 숫자 자체가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을 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입형은 그냥 간편하게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있었던 내용 자체가 기입형의 답으로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입형은 선생님들 외우는 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따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 첨삭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부 답 쓰는 방향의 문제는 아예 따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입형과 서술형 안에 같은 내용이 겹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이 겹칠 겁니다. 그래도 기입형을 연습을 해야지 실은 제 쪽에 쌤들 점수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합격생들이 점수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서술형은 극으로 높고요. 기입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쪽들보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기입형은 8문제에서 중등 같은 경우에요. 8문제에서 많이 틀린 애들이 4개, 5개까지 틀려요. 기입형에서 그만큼 틀려요. 근데 서술형에서 거의 다 맞아버리니까 지금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기입형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을 꼭 1, 2점씩은 놓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이 기입형 문제를 내고 좀 독하게 하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할 거니까 그래서 문제 형태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가 강의 주차가 8주차까지 나오고요. 8주차 내용이 9주차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첨삭도 8주차 그래서 총 강의는 9주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첨삭의 제일 마지막 8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의 진도는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답이 복사가 돼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조금 지나고 첨삭이 진행이 되어서 아마 그때는 첨삭이 원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거의 진행이 될 건데 토요일 하루 만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첨삭 방법입니다. 직강 같은 경우에는 1주차 범위 자체를 2주차 토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답안지를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답안지에 답을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강의할 동안 아마 학원에서 그 부분 자체를 복사를 해서 줄 겁니다. 자기 답을 다 복사가 되어서 올라올 테고요. 그 다음에 첨삭 시간이 되면 첨삭조 자체는 제가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첨삭 시간이 돼서 자기 조에 이렇게 오시면 자기 복사된 답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조원들한테 자기 복사한 답을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들의 8명의 모든 답을 한 명이 다 가지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기 답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럽겠죠? 그래서 제일 열심히 외워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을 겁니다. 제가 혹시 웃지는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내 답을 보고 쟤도 웃고요. 제 답을 보고 나도 웃을 거기 때문에 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저도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빵빵 터지는 답들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괜찮은데 9월달, 10월달 가면 신조어, 새로운 개념 창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봤니? 하는데 몰라서 적었어요 라고 하는데 백지는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무조건 자기 답이 공유가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이 남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세요. 물론 장 트러블이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 계속 보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항상 시험을 치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참 가슴이 답답하대요. 보통 일주일 이렇게 간답니다. 일요일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마음이 좀 되게 편하답니다. 수요일부터 살짝의 부담은 생긴대요. 근데 뭐 아직 이틀이 있으니까 목요일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지금 어떡하지? 금요일날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C로 끝이 안 나겠죠? 뭐가 뒤에 더 붙겠지? 그럼 미친 듯이 그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욕 안 얻어먹으려면 한 개라도 써야 될 텐데. 그래서 별 수 없이 아침 7시에 오셔갖고 열심히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7시 좀 넘으면 한 반 근처 찼었어요, 작년에. 그 정도로 일찍 와서. 그러니까 뭐냐, 금요일 날 안 한 거지. 토요일 아침에 와서 다 외운 거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9월달 영역별 모의고사는 아침에 와서 조금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있는데 7월달만큼은 없다고. 외워야 되거든. 그 다음에 솔직히 9월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범위에서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얄짤 없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못 썼다라는 거는 안 봤다라는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좀 잔인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필사적으로 외워오셔야 됩니다. 제 목적이 그겁니다. 정확하게 필사적으로 외울 것. 자, 그 다음에 직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주 첨삭은 실시가 되고요. 방법이 첨삭조가 8명이 한 조로 묶입니다. 8명이 한 조로 묶입니다. 그리고 2주차 때 제가 오늘 첨삭 신청을 받을 거예요. 참고로 첨삭은 희망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강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게 신청서를 배부를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 자기 명단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쓰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첨삭조를 짤 거기 때문에 자기는 첨삭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조를 짤 테고요. 그 다음에 8명이 한 조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조에서 매주 번호를 뽑아요. 그래서 2명에 뽑습니다. 미리 공지하지 않습니다.
미리 공지하며 걸리는 그날 그 사람만 열심히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제가 번호를 뽑지도 않고 여기 사다리 탈 겁니다. 저도 번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시는 분들의 첨삭을 공동으로 보면서 지금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첨삭이 만약에 두 번째다 라고 2번이 걸렸으면 내 답을 공통적으로 다른 조언까지 다 보면서 첨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첨삭하시는 분들의 답이 좋으면 좋은 답을 보기 때문에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답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르게 쓴 답이 어떤 방향으로 첨삭이 되고 바뀌는지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조당 30분 시간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으로 2회 첨삭 결석을 할 때는 자동으로 아웃 처리됩니다. 그게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 답은 공유하기 싫고 남 답만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웃시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일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늘 참석을 못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자동 아웃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본인의 답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B의 답을 보고 B도 A의 답을 보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만 답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첨삭조는 지금 제가 오늘 첨삭 신청서 배부를 하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삭 시간은 직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첨삭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오후 5시부터 아마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조 순번과 각각의 조가 첨삭 시작되는 시간까지 다음 주 제가 토요일 날 배부를 할게요. 그래야지 다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께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간에 맞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분 정도 오차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 시간이 만약 6시다라고 하면 6시 딱 맞춰서 오시면 조금 힘들고 5시 한 55분쯤 살짝 앞에서 그 다음에 첨삭 가기 전에 밖에서 자기 조원들끼리 답을 다 나눠서 들어오십시오. 안에 들어와서 답 나눈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간이 한 5분 정도 후딱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첨삭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밖에서 미리 답안지를 다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노량진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첨삭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은 제가 오후에 했던 이유가요. 교회 간다고 1시부터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계속 첨삭을 1시부터 제가 실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특히 낮에 첨삭을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솔직히 일요일 오전은 많이 쉬시거든요. 토요일 날까지 강의 듣고 나면 힘들어 거의 오전에 쉬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첨삭 들을 때까지 시간이 애매하고 갔다 와서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 다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오전으로 당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일요일 날 9시에 첨삭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교회 가서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 저기 교회 예배 되게 시간 많던데 다른 시간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작년에 이걸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첨삭을 하고 솔직히 그때 뭐 공부한다고 피곤한 상태로 오는 건 아니니까 피곤해도 제가 피곤해요. 쌤들은 괜찮아요? 실은 제가 토요일 지금 첨삭까지 하고 집에 가면 11시인데 그리고 나서 9시까지 나오려면 제가 지금 솔직히 이거는 약간 그건 있거든요. 그래도 쌤들이 원하시면 당길 거예요. 9시로. 그래서 오전에 첨삭을 좀 받고 좀 놀면서 잠깐 왔다가 쉬고 점심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요일날 첨삭 9시로 당겨도 되겠습니까?
자, 노량진 사시는 분들 절대 안 된다. 혹시 계십니까?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표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일요일 날 제가 9시로 당길게요. 그래, 거기 맞게 시간을 짜서 지금 바꿔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강 같은 경우가 지금 첨삭이 매주차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강쌤들이 자, 8명이 한 조가 되고 한 번에 2명씩 실시를 하면 자기 답을 2번 지금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인강도 동일합니다. 2번 첨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간이 다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22일에서 25일 범위에서 요 날짜에 인강 사이트에 자기가 시험을 친 내용의 답안지를 스캔을 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인강하시는 분들. 그래서 1회 부분은 3주차 범위 내용, 그 다음에 2회 부분은 6주차 범위 테스트 있죠. 요 부분 자체 제가 아마 첨삭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겁니다만, 그래서 그 해당 주차의 내용 자체를 지금 시험을 쳐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첨삭을 제공하는 형태가 그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보고 음성으로 녹음해서 녹음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손으로 쓰는 것 자체는 공간도 부족하고 제가 해야 될 말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거의 시간은 동일할 겁니다. 한 15분, 10분에서 15분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답안지 올려주신 부분에 따른 거를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 자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인강쌤들은 그거 첨삭 내용 들으실 때 자기 답안지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어봤자 자기 답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출하고 나면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인강 같은 경우는 첨삭, 그러니까 업로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시간을 넘으면 게시판이 닫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기간 자체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첨삭을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모르 IT층에 제 강의 신청하는 데 가면 첨삭 강의를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7, 8월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열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신청을 하시고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되고, 답안지를 스캔을 하시고 제발 압축하지 마세요. 파일을 하나하나 거의 스캔을 하면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답안지.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 장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그 알집 같은 걸로 지금 압축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한 장에 다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명이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올렸을 때 제가 답안지 다운하는 시간도 한 3시간씩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파일 하나로 되어져 있으면 인쇄만 누르면 되는데 다 풀어서 묶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쌤들이 스캔을 해서 그거 전체 설정을 해서 파일, PDF 파일로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겁니다. 압축 파일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첨삭을 하면서 제가 첨삭을 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이랑 법 부분 자체를 빈칸 뚫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처음에 단어나 몇 개 외울 때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뚫었는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각각 주차에 맞추어서 지금 다음 주부터 나가겠죠. 테스트할 때 교육과정 법이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중등 부분, 그 다음 초등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시험지 받으실 때 따로 나눠서 받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중등 선생님들은 2015만 보실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초등 같은 경우도 쌤들이 지금 5, 6학년 부분이 2011, 12 교육과정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데
저 고민입니다, 시절. 저도 2011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는데 구분해서 볼 자신이 다 없다라고 하셔서 실과만 2011을 내고요. 나머지 부분 자체는 2015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기본 강의에 대한 초점은 문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초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7, 8월 달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많이 물으시는데 이제부터 선생님들 되게 체계적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6월까지는 그래도 좀 편하게 많이 오셨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왔다 갔다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적당히 본인과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널널하게 잡혀 있었을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이제 11월 달, 10월 달 준비를 확실하게 해 나가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잡아가면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7, 8월부터는 3개 파트가 확실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파트는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전공 아니면 특학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학 아니면 초등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초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과 교육과정 외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죠. 사람마다 공부하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공부 시간은 무조건 스탑워치, 정확히 내가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지금 법하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를 아직은 법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20, 20까지는 좀 많고요. 한 10 근처 이상을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 최소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얼마입니까? 60에서 70. 이게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안 나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쌤들. 그래서 시간이 요게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스탑워치 시간이요. 최소 지금 얼마 잡혀야 될까요? 쌤들 그 말 들어보셨죠? 7월 달부터는 월과 내가 공부하는 스탑워치 시간이 같이 가면 된다. 7월, 지금 7월이니까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이면 좋겠는데 그죠? 7월 1일이기 때문에 몇 시간? 7시간. 8월은 8시간. 9월은 9시간. 10시간. 11월 달은 11시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눈 뜨고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기껏 한 2주 남짓일 겁니다. 그 정도는 그때 하셔도 상관없어요. 해야부터요, 실은. 그래서 스탑워치 시간이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 몇 분이 나와요? 6시간이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시간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 그래서 보통 최소 이거를 잡고 여기에서 내가 공부한 시간의 비율로 얘들을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비율만 나누면 되지 얘를 연달아 해야 돼. 얘를 연달아 해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고 얘 공부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요거 안에서 퍼센트만 되어져 있고 사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내 계획 자체는 얘를 연달아 3시간을 해야 돼. 근데 특학하다가 오늘은 특학에 티그자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책을 찍고 싶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버려야지. 얘를 하는 겁니다.
얘도 했는데 안 돼. 그럼 얘를 하는 겁니다. 좀 순서가 좀 이상한데. 보통 얘는 마지막에 선택을 하지 않지. 하다가 이렇게 차라리 넘어가면 몰라도, 그죠? 얘를 마지막에 선택하는 경우는 없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간대 자체가 무조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퍼센트만 맞춰서 요거를 유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최소 6시간을 맞춰 주시고요. 가끔 그런 날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날. 미칠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아예 접으시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싸움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관리를 일정하게 해서 가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쌤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며칠 하다가 그 다음에 짜증나서 안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면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걸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내가 며칠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머리가 녹슨 거예요. 사람 머리라는 게 매일 일정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가 안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예 생으로 놀고 며칠을 놀아버리면 그걸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의 시간이 다시 허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때 좌절을 느껴요.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겹치는 게 그때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는 거죠.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이 지금 5월 달에 가장 큰 슬럼프를 한 번은 지나오셨고요. 나도 모르는 슬럼프를 지나오셨을 겁니다. 느끼시죠? 5월 달에 내가 뭐 했지 생각을 하시면 슬럼프라는 걸 지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는 게 요 여름쯤에 옵니다. 이거는 내가 딱히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간다라고 하는 게 학원 공부랑 등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는데 거의 제대로 안 하는 그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점을 7, 8월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최소 4시간을 지키세요. 죽을 것 같이 안 돼도 어떻게든 자신을 달래면 3시간 반까지는 잘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보통 미치려고 해서 나갈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날 들어가서 2시간 정도는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면 1시간은 앉아있기 쉽습니다. 근데 그 30분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30분만 넘어가면 실은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4시간을 지키십시오. 다만 4시간을 지킬 때 새로운 공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공부를 원래 계획이 시각장애를 해야 돼. 근데 죽을 것 같아. 4시간은 버텨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어제 했던 거 아니면 지난주에 했던 거 했던 걸 다시 보세요. 알잖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복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보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부분을 다시 하면 요 4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원래 분량, 내가 해야 되는 시간 자체를 맞추시고요. 4시간을 버틴 게 너무 대단하다. 나에 대한 강화를 줘야 되겠다. 그럼 나가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 나갈 때는 찝찝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제일 고민이 그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나가서 놀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계속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은 밖에 있고 정신은 독서실 이렇게 문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앉아있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내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 리프레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강화물로 나가라 그랬죠. 나는 하기 싫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버텼어. 되게 잘한 거야. 어쨌든 오늘은 잘한 거.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죽을 것 같은데 몇십 분 버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나 오늘 잘했어 나가 놀아도 돼.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대신 하루만 나가세요. 한 3일, 4일 나가시면 안 되고요.
가끔 강화를 굉장히 길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체를 만드세요. 실은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쌤들 9월 달에 가서 9시간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스탑워치 9시간. 스탑워치 9시간은 되게 힘들어요. 정확히 스탑워치가 6시간 40분 넘어가기가 이제 한번 고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8시간 넘어가는 시점이 또 한 번 고비가 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30분 단위로 아니면 10분 단위로 고비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달래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이 시간은 하루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말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달래는 것 자체도 잘 하시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저력이라고 하는 게 버티는 그 능력 자체를 본인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최소 시간을 잡는 데서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탑워치를 늘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스탑워치 시계 있죠. 그 2개 필요한 겁니다. 한 개는 웬만하면 갖고 계시죠? 한 개 더 사십시오. 한 2,000원 하면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하나는 내가 도서관 들어가서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내가 몇 시간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사이에 내가 공부했는 스탑워치 시간을 다른 시계로 또 잽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앉아 있었는 시간이 12시간인데 스탑워치 시간은 7시간이 채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적응하는데 뭐예요? 매일 가는 독서실인데 적응하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밥 먹기 전에 12시에 나는 밥 먹는데 11시 반부터 계속 시계를 보면서 12시가 언제 되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밥 먹고 와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시계를 보는지도 모르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잠이 깨어야지 이러면서 좀 멀뚱멀뚱하게 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배가 고파요. 좀 그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쌤들 재수생이랑 초수생이랑 비교하잖아요. 누가 공부 많이 하게요? 초수생이요. 4학년들 있죠. 걔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애들은 짜투리 시간을 필사적으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요.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이때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때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공부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들이 짜투리 시간을 필사적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재수생들은 뭐야? 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이 마인드로 움직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탑워치 시간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집중해서 하는 애랑 대강대강 하는 애랑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기본 패턴은 요렇게 지켜가세요. 그리고 요 시간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요 하시는 분들. 야행성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공부 잘 되는 시간에 하십시오. 본인이 공부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메일 받았던 분 중에는 새벽 시간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근데 그 새벽 시간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밤 안 자고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8시에 자고요. 저녁 8시에 자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전 8시 이때까지가 가장 잘 된대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그분 그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험 시간에 대한 패턴 그걸 익히기 전에 내가 공부 잘 되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되는 시간 아니면 그걸 체크해 보세요. 언제 정신이 가장 말똥말똥한가. 그래서 꼭 자는 시간 있죠. 사람마다 좀 그런데 독서실 오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걔들 같은 경우에 늦게 와야 돼요. 그냥 아직 그 시간에 뇌세포가 활성화가 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늦게 오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눈은 떠놓고 나는 도서관은 9시에 갈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 오전 한 3시간을 다른 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6시에 눈이 떠지는 애들 6시에 눈 떠서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점심시간 근처에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시, 1시, 2시 보통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근데 각 그 잘 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을 바꾸세요. 12시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데 그 공부 제일 잘 되는 시간에 밥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0시에 밥 먹고요. 그 다음에 공부 안 되는 쉬는 타이밍이 3시에 밥 먹는 겁니다. 어떠한 본인 패턴에 따라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공부할 때 지금 초점 하는 구체적 방법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쌤들 지금 인출해야 돼라고 하는 게 강박관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로 우리가 흘러갑니다. 저기 쌤들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시험 다 쳐보셨을 거예요. 영어 단어 시험 말고 수거 같은 거 시험 쳐보신 적 있으시죠? 긴 문장 있잖아요. 관용어구 같은 거. 그거 시험 치면 잘 맞아요. 나는 열심히 외웠는데 잘 안 되지 않아요? 단어 시험은 그나마 쳤는데 아니면 단어 시험과 그 다음 관용어구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쉬워요? 단어가 쉽죠. 관용어구처럼 최소한 단어 자체가 4개 이상 5개 이 정도 모여있는 것 같은 경우 뭐예요? 외웠는데 중간에 쓰다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처음 인출 자체가 안 됐거나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람 문장을 잘 못 외웁니다. 핵심밖에 잘 못 외워요. 그 다음에 단어는 잘 외울 수 있으나 그나마 잘 읽습니다. 문장 자체는 외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자체를 내가 다 외워서 쓰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놈의 교육과정이 왜 우리 발목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외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머리 자체가 긴 문장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고스란히 외울 거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몇 개는 물론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몇 개는요. 교육과정으로 보내주십시오. 교육과정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법에 보내세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쌤들 잘 모르는 거 쓰는 게 편해요.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해까지 다 했는 거 이건 이거니까 이거 쓰면 돼 이런 게 편해요. 이해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초점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개념에서 제일 핵심이 뭐야?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은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기출문제 패턴을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거의 다 보고 오셨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분석을 했건 아니면 있는 문제집을 보셨건 이러한 식으로 했건 간에 어쨌든 기출문제를 보셨어요. 안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보긴 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봐요. 기출문제에 이 개념 나왔어. 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해요.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다.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같은 경우는 교수 적합화가 나왔어. 교수 적합화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교수 적합화의 문제가 뭐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라고 말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용이 안 되고 초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만으로, 지식만으로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용하는 건 내가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의 기출문제를 제가 일부러 소문제 있죠. 초등 같은 경우 소문제 1, 2, 3, 4 이렇게 나눠지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서술형 4점짜리에 2점은 무슨 내용, 2점은 무슨 내용 갈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찢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제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했는 이유가 지금은 전체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이 어떻게 나왔어. 요게 반복됐어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반복될 것 같아요?
걔가 중요하니까. 걔가 초점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에 나왔던 영역을 지금 알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영역에서 정확히 뭐가 나왔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나왔어? 요거 자체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계속 같이 들어가는 얘가 핵심이구나. 요 부분을 적어야 돼. 요 부분을 드러내는 키워드가 어디 있을까? 이론을 다시 찾아요. 그러면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들 자체가 일부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문장을 다 봤을 때는 그냥 내용 보면 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긴 문장 자체를 그냥 쭉 읽어버려요. 근데 문제를 갖다가 다시 오면 문제에서 초점이 이거지? 그럼 아,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잘 표현된 게 요 부분이겠네? 요 부분이겠네? 요 부분이겠네? 골라낼 수가 있지. 그게 뭐가 돼요? 키워드가 돼요. 그거를 한 번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줄글로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랑 이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이론서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에 봤던 강론서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다른 자료까지 계속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가 그거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제 책 통합교육 첫 페이지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요 형태가 들어가 있죠. 통합교육, 협력, 교수적 수정 이렇게 되어져서 마인드맵 형태가 보일 겁니다. 정확히 요게 기출문제에 나온 요소를 뽑은 거예요. 요 정도 뽑아주면 쌤들이 여기에 관련된 공부만 하세요. 여기 안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들어가서 답안을 쓸 때 적을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 한마디로 강론서에 있는 줄글을 옆에 서술로 붙여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어라고 하는 방향, 그 방향에 맞는 단어 있죠. 그걸 찾아서 옆에 정리해 놓는 겁니다. 내가 찾았기 때문에요. 그 단어 자체만 기억하면 내가 이해했는 패턴에 키워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장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그거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적는 거는 실은 내가 이해했는 거랑 키워드를 가지고 방향을 적는 거는 실은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첨삭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했는 방향과 키워드가 맞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확히 문제가 묻는 방향으로 들어갔느냐 해설까지 나왔느냐 아니면 키워드는 들어가 있는데 약간 수박 겉핥기로 했느냐 그거 자체는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답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게 10월 중순입니다. 제가 50%라고 말을 했는 이유가 그겁니다. 7, 8월 달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자체는 어떻게 되고요. 모르는 내용도 기본 초점 맞춰서 써내려가는 능력이 정확히 맞춰지는 게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은 제가 9, 10월 영역별 모의고사 기준으로 4주차에 나옵니다. 정말 빠른 사람은 3주차에 한 200명 중에 한두 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주차, 5주차, 보통 5주차에 나오고 늦어도 6주차에 나옵니다. 그때 그 9월 말 10월 초 있죠. 그때 기본적으로 패턴에 맞게 문장 쓰는 것 자체가 희한한 문장 말고요. 아는 내용이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내용을 익히면 뭐예요? 다 쓸 수 있죠. 선생님들이 자 역으로 물을게요. 뭐를 공부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을까요? 쌤들은 지금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를 공부를 해야 올해 붙을 것인가? 그러려면 시험 유형 파악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변리사 시험이랑 감정평가사 시험을 둘 다 붙으신 분이에요. 몇 년 공부했는지를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아니 공부는 아닌 것 같다. 시험을 잘 치려면 귀가 얇아야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귀가 얇다라고 하는 거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불안에 떨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내 주장이 내가 맞다가 아니라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바꿔가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을 붙을 수가 있다고. 공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시험에 붙으려고 하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시험을 붙는 것 같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2개 붙으신 분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사를 뽑는 시험이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강제해서 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해. 이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쓰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바르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어떠한 근거가 들어가서 표현하는 것, 여기까지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쌤들이 지금 이렇게 던져보세요.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공부하는 능력 말하는 거 아니면 시험 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를 체크해 놓으세요. 외우기 이렇게 허황되게 적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정확히 뭐냐 하면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걸 적어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특훈 카페 가면 많이 보실 겁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잘 쳤다. 그리고 시험 발표 나고 나면 어떻게 돼?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다. 나는 가채점에 비해서 10점 떨어졌어요. 항상 나오죠. 그분들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적어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아예 틀렸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다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찾아서 키워드가 맞게 거기에 맞춰가는 거,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대한 초점 자체를 파악하세요. 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걸 물었다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중다, 기초선, 설계, 뭐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물었어.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표현을 했어. 그 패턴까지로 외우셔야지 뭐예요. 내가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패턴이면 쉽게 답을 적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패턴을 분석을 하라는 거 그겁니다. 이 개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뭐가 나왔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쌤들이 하셔야 되는 게 교수적 수정이 나왔어가 아니고 교수적 수정에서 집단이면 집단에서 뭐를 어떻게 물었어. 협동학습이면 협동학습 안에서 유형을 물었어. 유형인데도 스타드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게 뭐야? 보상구조만 나오죠. 그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향 자체를 다 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인드맵에 보면 저는 큰 개념만 던져놨는데 그 옆에 그 선생님들이 찾았던 초점 있죠. 그 부분을 다 적어나가시면 아마 마지막에 외울 마인드맵 아니면 서브노트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서브노트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책 다 펴놓고 이거 다 적고 그 서브노트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적는 게 요약본 서브노트가 되는 거죠. 공부를 했던 거, 내가 찾았던 거 그걸 다 넣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듣고 강의 앞뒤로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앞에 했던 공부가 복습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제 강의 강론반 듣다가 중간에 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강의하기 전에 혹시나 밀린 강의나 밀린 부분이 있으면 하고 오십시오. 특히나 강론반 듣다고 오신 분들 많은데 강의를 만약에 오늘 통합교육이고 다음에 시각이다. 난 시각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 전날 시각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요. 내가 내용을 들은 것과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초점 자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웬만하면 저는 강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서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들 다. 그래서 강론 안에서 요 부분이 어떻게 나왔다. 요 부분이 나왔는데 강론 안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그 다음에 요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핵심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 내용 이렇게 엮이구나. 이해체계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한 식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주 와서 시험 쳐서 맞는지 확인.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강의가 밀리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복습이 참 잘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강의 전에 전체 영역을 한번 듣고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마인드맵이나 내가 정리됐던 거, 내가 앞에 있던 자료를 공부를 다 해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대강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떠한 게 있다. 이러한 식으로 예습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공부를 이제 강의 들으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고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거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뭐예요? 내가 했던 자료에 제가 지금 강의했던 거 자체 맞게 그 다음에 강론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7, 8월 달에 강론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에 강론을 들었어 라고 하는데 들었어 아니면 봤어. 저기 3, 4, 5, 6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월 달에 그 긴 슬럼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엄청 타협을 하셨죠. 아, 다음에 보지 뭐. 그거를 하나도 확인을 다시 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강론서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이걸 줄을 그어놨단 말이야? 이거는 뭐지? 내 책이 맞을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놓쳤던 거 다 다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초점을 알고 지금 그 강론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만들어져요. 아, 이 개념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구나. 무조건 기출문제 나온 방향에 맞게 내 머리 구조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도 뭐예요? 핵심 내용이 그거니까 거기에 맞게 뭐예요? 이해체계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는 대로 다 써놓고 그 다음 문제 방향 바꿔놓고 이거 같은 말이잖아 쉽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교수님들만큼 좋지 않거든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 자체를 외워서 그걸 보는 게 맞지 그게 어떻게든 나와도 내가 해석을 해서 이 방향으로 풀 수 있다. 될 겁니다. 한 3년 공부하시고요. 시험 시간도 한 3시간씩 한 시간당 한 교시당 3시간씩 4시간씩 주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올해 안에 붙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별 수 없이 패턴 다 외우고 거기에 맞게 내 이해체계를 바꿔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복습할 때는 뭡니까? 마인드맵에 어떤 방향이 어떻게 나와서 초점. 한 번 적는 거 아니겠죠? 또 적고 하다 보면 공부할 때마다 방향이나 이게 다 바뀔 겁니다. 더 플러스 되고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1차, 2차, 3차 이러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전체 7, 8월 공부 자체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부분을 말을 안 하는 이유가 키워드가 나오면 알아서 써집니다. 정확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을 했죠. 키워드 자체를 찾았죠. 아, 그럼 이렇게 써야 되구나. 잡힙니다. 씁니다. 참고로 안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씁니다. 근데 나 혼자만으로 쓰면 나 혼자서 쓰면 그게 예쁘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첨삭하고 나서 다른 사람 답 있죠.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 쓰레기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 답을 물론 자기 조에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근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요. 아, 이렇게는 절대 쓰면 안 되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자체를 모아서 똑같은 답을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도 썼다, 이렇게도 썼다. 맞는 거, 틀린 거, 좋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A 학생이 대체적으로 잘 써요. B 학생은 대체적으로 못 써요. 자, 그 상황에서 3번 문제는 B 학생이 월등히 잘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는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러더라고요. 인강쌤들이 잘 쓴 사람 답을 올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끝까지 다 잘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제가 한번 해보면 얘 답 잘 썼어 한번 봐라고 했더니 솔직히 만약 5번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만약 얘가 6번을 못 썼어. 그러면 애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잘 쓴 5번을 보는 게 아니라 못 쓴 6번을 보고 쌤 얘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5번 보라니까 그랬더니 5번은 봤고요. 6번은 이렇게 썼는데요. 경쟁자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했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 못하는 거 그리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정확히 제 재작년 파이널 모의고사 1회차 딱 한 명은 다 잘 썼습니다. 1회차만요. 걔도 2회차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첨삭했는 사람 중에 몇 년 동안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걔 엄청 월등한 점수로 붙었습니다. 근데 걔도 1회차만 그랬고요. 얘가 너무 잘 써서 1회차 때 제가 2회차 때 걔 답을 따로 봤거든요. 전혀 다른 애들이랑 두드러지게 답을 잘 쓰지 않았어. 그냥 쏘쏘야.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 잘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다른 사람 답 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문제가 다 좋지도 않고 한 표현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다 보고 나서 쓰면 대강 어떻게 써야 되겠다. 감도 잡혀요. 그걸로 뭐예요? 통합을 해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쓸 때 처음에 요령은 짧게는 못 써요, 쌤들. 키워드가 나와도요. 이 방향이 나와도 처음에는 짧게 예쁘게 잘 못 씁니다. 짧게 예쁘게 쓰려고 하면 이론서 문장 짧은 부분만 발췌해서 요거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핀트가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방향을 길게 쓰는 겁니다. 길게 처음에 우선은 표현력 자체가 먼저 길러져야 돼요. 내가 아는 걸 쓸 줄 아는 능력이 먼저 길러져야 되고요. 그걸 하다 보면 요거 이렇게 압축해야 되겠다. 이거는 꼭 안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다시 보입니다. 쌤들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답 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깁니다. 이번에 연습을 하고 다시는 연습을 안 하지 않고요. 계속 연습을 거칠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쓰고 다음에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답을 모으고 종합하는 형태 있죠.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복습을 해 나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습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 있죠. 여기 있는 부분 자체에 특히나 이제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 거의 혼재되어져 있을 겁니다. 틀린 문장들을 뭐예요? 다 바르게 수정해 보십시오. 제가 수정하는 방향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패턴으로 적으시오 하는 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맞게 계속 바꿔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7, 8월 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 다음에 공부 방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통합교육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